급락하고 있다, 쇼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피해가지 못했습니다. 한번 볼까요? 지금 상황 어떤지요? 네. 코스피 현재 지난주 금요일보다 2.58%, 47포인트의 약세입니다. 이 전저점이 1780인데 네. 여기가 지난번에 누가 그러셨죠? 1780이 이미 저점 아니냐. 찍었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거의 다시 한번 또 위협받는 것 같아요. 네, 오늘 장중에 1780 딱 찍기도 했습니다. 네. 수급 보도록 할게요. 오늘 외국인 투자자들이 좀 많이 파나요? 예, 1,100억 원 정도 넘게 팔자 우위 기록하고 있고요. 기관도 함께 동반 매도를 보이고 있습니다. 이 보니까 외국인이 이제 선물은 한 5,800계약 정도 순 예, 매수하고 있고 예. 콜옵션도 한 60억 정도 순 매수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프로그램 매매 보면요. 네. 좀 매수가 유입되고 있더라고요. 한번 규모 그러니까요. 확인해 볼게요. 1,838억 원의 매수 프로그램을 네. 통해서 또 유입이 되고 있지만 지수 방어에는 좀 역부족입니다. 프로그램 매수를 유발하면서 외국인이 충격을 덜한 상태에서 주식을 팔고 있다. 이렇게 해석도 가능한데 네, 뭐 지수 선물을 보면 어느 정도 추가적인 급락보다는 네네. 바닥 확인 과정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또 판단을 내리고 있다.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예, 대형주들의 상당히. 움직임 또 어떤지 좀 잠깐 확인해 근데 보도록 맞아요. 할게요. 이게 좀 심각하더라고요. 대형주 움직임이. 다 파란불이에요. 네, 특히 많이 빠지는 게 지금 보니까 SK 이노베이션 7% 급락을 하고 있고 예, 예. 또 건설 대장주인 삼성물산 6%. 아이고. 반등도 하지 못한 이런 그 대형주들이 계속 빠지면 뭐 ELS라든가 뭐 이런 악순환 매물이 또 뒤에 또 나오거든요. 네. 그렇기 네. 때문에 수급의 어떤 그 붕괴, 도미노 현상 이런 것들이 조금 우려가 되는 국면으로 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또 걱정하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. 예, 이렇게 해외에서도 악재들이 나오고 있고요. 또 국내 시장에서도 들여다봐도 네. 그렇게 좋은 소식은 찾아보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. 하나 뉴스 하나 들어와 있는데요.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할게요. 야, 또 어떤 또 흉흉한 얘기길래 자, 이 시각 머니투데이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함께 저런 것도 어떤 이렇게 뉴스들이 김원관 기자 하니까 색깔이 확 다르네요. 네. 솔로몬 저축은행에 대한 얘기가 올라왔더라고요. 네. 이거 좀 점검해 드리려고요. 검찰이 임석 회장에 대해서 1,318억 원의 횡령배임 혐의로 공소를 제기했다라는 내용 전해주고 있습니다. 네. 지금 이제 회사 측에서는 검찰이 제기하는 횡령 배임 이런 거에 대해서 예. 확정된 게 아니다. 이건 뭐 검찰이 그동안에 보여줬던 무리한 수사, 관행 네네. 이런 거는 우리가 다 익히 알고 있는 거 아니냐. 네, 맞아요. 이게 뭐 나중에 법원 판결로 가면 금액도 많이 줄 것이고 또 다른 얘기들이 많이 나올 수 있다. 이렇게 네.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쨌거나 임석 회장이라든가 그 여러 가지 그 저축은행 그 오너들, 대형주인들이 어떤 행한 어떤 그 부도덕한 경영, 불법 대출이라든가 기자금 조성이라든가 횡령 예. 배임이라든가 이런 것들 보면 참 어떻게 그 멀쩡한 제도권 금융회사를 그렇게까지 방치할 수 있었는지 금융당국의 책임을 매우 엄하게 묻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. 네. 자, 이제 이런 시장 상황을 또 증권가에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 전문가의 말씀 좀 들어보자고요. 네, 한번 좀 이게 지금 급락의 시작인지 아니면 어떤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모든 좀 이렇게 그 선거 어떤 그 혼란 이런 것까지 다 나왔잖아요, 지금. 네, 그리스 선거, 뭐 프랑스 선거 네. 다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 뭔가 또 다른 이제 싹이 트는 거 아닌가. 이런 기회를 또, 잡을 수 있는 네, 것인지. 한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. 네, 오늘은요, 네. SK증권으로 전화 넣어보겠습니다. 박정우 투자전략팀장님 연결되어 있네요. 팀장님,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, 이렇게 바쁘신데 지금 딴 행사장에 가 있다는 거를 제가 붙들었습니다. 예. 자, 감사합니다. 예, 고맙습니다. 자칭 타칭 유럽 전문가예요. 오, 런던대에서 오래오래 깊게 공부를 했습니다. 네. 자, 박 팀장님, 네. 지난 주말 미국의 뭐 고용 지표가 아주 안 좋아져서 그나마 네, 아주 아주 안 좋더라고요. 찬물을 끼얹었는데 예. 이게 좀 그 일시적인 좀 쇼크입니까? 아니면 좀 회복 사이클이 좀 다시 또 이렇게 아래로 그냥 갑자기 이렇게 방향을 트는 쪽으로 추세가 바뀌는 건지 좀 어떻게 좀 보십니까? 일단은 그 미국 고용 지표 같은 경우에는 지난 1분기에 버냉키 의장도 지적한 바 있듯이요. 네. 날씨가 따뜻해가지고 그 경제의 펀더멘탈보다도 고용이 조금 더 많이 발생한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.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제자리로 지금 돌아오는 과정에서 좀 시장의 기대치는 다소 좀 높지 않았나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. 특히 이번 5월달 고용 지표 보면은
건설이라든지 운송 아. 서비스 이런 쪽에서 큰 폭으로 많이 감소를 했습니다. 그래서 작년 1분기에 날씨가 따뜻해서 건설 쪽 고용이 많이 발생을 했었는데 그 부분이 좀 제자리를 찾는 과정이고요. 그다음에 두 번째로 그 임시직 그 고용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, 지금. 미국 80년 이후로 보면은 임시직 그 고용 비중이 20% 가까이 지금 역사적 최고점이기 때문에요. 조금만 경기 전망이 안 좋아져도 미국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바로 고용을 중단한다든지 해고를 한다든지 이런 지금 그 고용 그 행태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네. 고용 시장 자체가 굉장히 좀 취약한 그런 상황입니다. 네. 유럽 쪽은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, 팀장님? 왜 뭐 그렉시트, 스펙시트 뭐 네. 이런 용어들도 네. 막 나오고 막 무시무시한 용어들이 나오고 있는데 뭐 이 유로존에 대한 뭐 결정적인 키를 가지고 있는 건 뭐 독일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유로본드 발행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독일 쪽은 진짜 그들의 속내는 뭐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? 그 시장에서 나오고 있는 뭐 그렉시트, 스펙시트 이런 거 전부 다 그 가능성은 없고요. 일단은 뭐 가능성 자체가 낮다라고 표현하는 게 조금 더 정확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. 그 일단 그리스 같은 경우에는 총선 이후에 그 긴축에 안을 성실히 이행하겠다 이런 좀 답변이 필요합니다. 그래서 6월 17일 이후에 그런 그 답변이 나오고 나면 그 다음 수순으로서 현재 2015년까지 예정되어 있는 재정 감축을 뭐 한 2년 정도 연장하는 방안 그런 방안들이 지금 논의가 되고 있고요. 네네. 그 다음에 스페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자본 재확충 이슈가 조금 잡혀 있습니다. 그런데 이 자본 재확충 문제가 결국에는 공적 자금이 들어가야 되는 문제인데 네. 이 공적 자금이 들어갈 때 그 개별 국가 차원에서 이걸 할 것이냐 아니면 유로 전체 차원에서 할 것이냐에 대한 그 정리 작업이 필요합니다. 이것도 결국에는 그리스 이후에 아마 가능할 겁니다.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는 그리스 선거 이후에 6월 한 28일 날 있을 유로 정상회담에서 뭐 전반적인 그랜드 플랜이 나올 것 같습니다. 근데 그때까지는 아마 유로존 관련돼서 불확실성이 계속 지속될 것 같습니다. 네. 야, 참 조금은 좀 시간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입니다. 결국은 네. 그래서 양적 완화 세 단계, 세 번째 QE3 이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네. 역시 이제 미국 오바마 행정부도 11월 대선 앞두고 이 글로벌 어떤 그 경기 침체라든가 뭐 리세션, 뭐 또 금융시장의 대혼란 이런 거를 수수방관할 수만은 없는 위치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면서 조만간 예. 또 뭔가 또 미국 주도의 공조, 글로벌 예. 공조 이런 거 얘기까지도 좀 시나리오가 나오고 있는데 예, 그 시기라든가 뭐 이렇게 되면 좀 금융시장은 좀 언제쯤 좀 안정을 찾을 것인지 이 얘기도 좀 같이 좀 들려주시죠. 예, 그 지금 현재 그 시장의 어떤 불안한 심리를 되돌릴 수 있는 것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. 하나는 매크로 지표들이 생각보다 좀 좋게 나온다든지 아니면 두 번째는 그 현재 시장의 어떤 기대치의 충족 혹은 시장 기대치를 상회하는 그런 수준의 어떤 정책 공조가 나오는 경우인데요. 매크로 지표들이 본격적으로 좀 좋게 나오려면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하고요. 그래서 당장 시장에서 기대하고 있는 거는 뭐 정책적 면에서 좋은 게 없을까라고 지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QE3 가능성이 지금 굉장히 높아졌고요. 지난 주말 고용지표 이후에요. 특히 그 페드에서는 그 기회만 되면 그리고 명분만 주어지면 QE3는 언제든지 하겠다라는 것이 기본 스탠스이기 때문에 이번 달에 할지 다음 달에 할지에 대해서 타이밍상으로는 조금 불확실하지만은요. 아마 이번 FOMC에서 시장이 어느 정도 시그널을 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QE3 가능성은 5월에 비해서는 확실히 조금 높아졌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예, 네. 예. 뭐 각국에서 들리는 얘기들이 다 안 좋은 소식들밖에 없어요. 뭐 유로존 저러고 있죠. 미국에선 고용지표 안 좋다고 그러니까요. 하죠. 중국은 뭐 괜찮은가요? 중국 쪽에서도 안 좋은 얘기들밖에 없는데 좀 어떻게 보세요? 중국 쪽에서는 뭐 경기 부양책이 나올 가능성 좀 있는 겁니까? 이미 그 경기 부양을 하겠다라는 것은 5월 7일 날 원자바우 총리가 주재했던 그 회의에서 네. 기본 방침은 정해졌고요. 이제 속도와 강도의 문제와 그다음에 수단에 무엇이 있는가라는 문제인데 속도하고 강도는 최근에 그 글로벌 경기 전망이 계속 악화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빨라질 것 같고요. 그다음에 그 1분기 때는 보시라이 때문에 정치적으로 좀 혼란스러웠고 그 문제로 인해서 경제 문제 집중을 못했는데 지금은 이제 그 문제도 많이 해결이 돼서 중국 지도부 같은 경우에는 경제 문제에 좀 많이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마련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그 방법으로 보자면 결국에는 재정 정책. 그래서 얼마 전에도 이제 이야기가 나왔다시피 뭐 소비세를 감면을 한다든지 보조금 혜택을 준다든지 이런 식의 재정 정책 집행이 있을 수 있겠고요. 그다음에 두 번째는 건설 경기가 추가적으로 악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지방 정부의 프로젝트를
빨리 승인을 한다든지 이런 식의 그런 움직임이 나오고 있고요.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통화정책 측면에서 아마 7월 정도쯤에는 금리 인하 카드를 한 번 정도 더 추가적으로 쓸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런 안들이 종합적으로 6월에서 7월 사이에 그러니까. 중국 정부가 내놓을 그런 안으로 지금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. 네, 박 팀장님 참 설명을 잘 해주시고 계시고 정리가 되는 것 같은데요. 우리 박 팀장님은 작년에 다들 안 좋게 볼 때 드라마틱한 우리 증시의 반등을 얘기를 했고 네네. 올해 1분기 다들 기대치가 높을 때 별로 안 좋을 거다 이렇게 얘기했었거든요. 지금 다 그 그림들 가고 있습니다. 자, 그러면 이제 앞으로 2분기가 지금 6, 7, 8, 1, 2, 3, 4, 5, 6 끝났죠 지금. 네, 3분기 2분기 마지막인데 자 어떻습니까? 여기서 좀 이렇게 다시 또 이렇게 드라마틱한 반전이 좀 예상을 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조금 더 이 혼란스러운 국면을 거친 후에 조금 좀 우리가 좀 더 바닥 다지기가 좀 필요한 건지 어떻게 좀 그림을 좀 그리고 계신지. 예, 저희는 중장기적으로는 좀 낙관적으로 보고 있습니다. 왜냐하면 어차피 글로벌 경기가 3분기 저점을 통과하는 국면이기 때문에 네. 3분기 이후에는 시장은 좀 안정을 찾을 걸로 보고 있는데 단기적으로는 좀 불확실하다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좀 리스크 관리에 좀 치중을 할 필요가 있고요. 시장은 저희가 6월 밴드를 1,700에서 1,900으로 지금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추가적으로 조금 더 하락할 룸이 있다라는 점에서 당분간은 리스크 관리에 치중하는 게 좋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. 예. 자, 여기까지 듣겠습니다. 팀장님 오늘 어려운 네.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예. 네, 감사합니다. 네. 네.